미국 부모들이 자녀 태권도장 보내고 충격받아서 한국 이민 신청한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조용하지만 엄청나게 폭발적인 한국발 교육 혁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중심엔 태권도장이 있는데 이게 그냥 발차기나 가르치는 도장이 아니에요. 완전 한국 교육 시스템을 통째로 이식해 놓은 수준입니다. 미국 엄마들이 이거 보고 완전 멘붕 오는 거 진짜 이해가 가요. 왜냐면 자기네 애들이 태권도장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아이로 변해버렸거든요. 버지니아 한복판에 있는 어느 태권도장 얘기부터 해볼게요. 199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28년째 운영 중인 최승민 사범님의 도장인데 여기가 진짜 레전드예요. 수강생이 100% 미국 현지 아이들이고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왜 미국 부모들이 줄 서서 대기자 명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지 아세요?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미국 애들이 도장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발차기? 아니요. 품새?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경례, 안녕하십니까? 이 한마디거든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미국 애들이 집에서 부모한테 헤이하고 부르다가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미국 부모들 입장에선 이게 SF 영화 보는 수준이죠. 최승민 사범님의 교육 철학이 진짜 압권인데요. 강한 아이보다 올바른 아이를 키운다. 이게 모토거든요. 그래서 수업의 절반 이상을 예의, 인성, 존중 교육에 할애해요.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는 상상도 못할 커리큘럼이죠.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표현을 극도로 강조하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한국식 태권도 교육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거든요. 수업 중에 셋, 하나, 뭐하노, 빨리빨리 이런 한국어가 그냥 날아다녀요. 그런데 미국 애들이 이걸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요. 언어의 장벽이고 뭐고 없어요. 왜냐면 몸으로 체득하거든요. 구령 하나하나가 근육에 각인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학부모 초청의 날이 진짜 압권이거든요. 미국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한국식 큰절을 올리는 거예요. 오마이갓, 내가 이런 걸 받는 날이 오다니 하면서 도장 전체가 울음바다가 된다고요. 소름 돋지 않나요? 미국에서 자식이 부모한테 무릎 꿇고 절하는 문화가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전통 예절의 힘이거든요. 더 미친 건 간식 시스템이에요. 여기는 운동하러 가는 건지 먹으러 가는 건지 헷갈릴 정도라니까요. 한국식으로 김밥, 떡볶이, 과자까지 완비되어 있어요. 미국 부모들 입장에선 이게 꿈의 낙원이죠. 운동도 시키고 밥도 먹이고 교육까지 다 되니까요. 처음에 미국 엄마들이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너지 좀 빼라고요. 솔직하죠.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의 자세부터 달라졌대요. 엄마하고 부르는 목소리에 절도가 생겼고요. 예전 같으면 바닥에 드러누워서 떼쓰고 울었을 상황에서 아이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자기 감정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서 조절 능력의 발달이거든요. 미국 심리학에서 평생 연구하는 게 감정지능,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잖아요. 그걸 태권도 한 달 배우고 체득한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때부터 미국 엄마들 단톡방이 완전 난리가 났대요. 너 그거 알아? 태권도는 애를 바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요즘 미국에서 태권도는 싸우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한 세상에서 아이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수업이거든요. 미국 엄마들의 증언에 의하면 태권도는 주먹보다 먼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해요. 주먹을 휘두르기 전에 고개를 숙이고, 이기기 전에 참는 법을 배우고, 맞서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익히는 수업이죠. 총기 난사 걱정하고 학교 폭력 때문에 밤잠 설치는 미국 사회에서 부모들이 한국식 교육에서 조용히 답을 찾은 거예요. 태권도장에선 사범님들이 완전 한국어로 가르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바로 이런 식으로요. 근데 또 아이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이게 언어 습득의 골든타임을 활용한 교육학적 접근이거든요. 몸의 움직임과 언어를 동시에 학습시키면 뇌의 다중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학습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게 신경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가장 신기한 게 송판 깨기인데요. 처음에 미국 부모들은 송판 깨기, 그거 완전 쇼잖아. 미리 줄 그어놓고 깨는 척하는 거 아냐? 이랬대요. 회의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를 도장에 보내고 몇 주 지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송판 깨기는 때려라가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라를 가르치는 수업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송판이 생각보다 잘 안 깨져요. 당연하죠. 근력이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힘으로만 밀어붙이면 오히려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어느 각도로 들어가야 하는지, 딱 그 순간에만 힘을 모으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중력 훈련이고 목표 지향적 사고의 체화거든요.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 수십만 달러 들여서 특수 교육 프로그램 돌려야 배우는 걸 한국 태권도는 송판 하나로 가르쳐버려요. 효율성 차원에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태권도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건 싸우는 법이 아니라 기본기예요. 자세, 시선, 숨 고르는 법, 몸보다 먼저 마음을 세우는 연습이거든요. 이게 동양 철학의 핵심 아니에요? 심신이려,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개념. 이걸 태권도가 그대로 구현하는 거죠. 다리 찢기 시키는 거 보면 처음엔 미국 부모들이 이거 거의 고문 아닌가 그랬대요. 근데 이걸 시키는 이유가 아주 현실적이고 교육적이거든요. 태권도의 핵심은 주먹보다 발차기잖아요. 발이 높이 올라가려면 힘보다 먼저 필요한 게 바로 고관절 가동 범위, 즉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훈련은 단순히 물리적 능력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인내심을 기르는 과정이거든요. 아픔을 견디고 한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경험. 이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의 체화예요. 스탠퍼드 심리학과에서 연구하는 그로스 마인드셋을 태권도 도장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미국 부모들이 가장 놀란 변화가 뭔지 아세요? 근력도 아니고 발차기 높이도 아니에요. 바로 아이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좌절해도 버티는 힘, 무서워도 한 번 더 해보는 태도, 스스로를 다잡는 법. 이런 걸 배웠다는 거죠. 집에 오면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문 열자마자 엄마 다녀왔어요 인사도 한대요. 미국에서 이런 거 기대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미국 문화에선 아이를 독립적 개체로 보기 때문에 부모에게 특별한 예우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식 태권도 교육을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예의가 생기는 거예요. 밥투정이 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없던 예의가 하나씩 생기는 거죠. 미국 엄마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맞서기 전에 생각하고 화를 내기 전에 멈추는 아이. 싸우는 법을 배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참는 법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어요. 주먹보다 먼저 예의를 배우고 힘보다 먼저 절제를 익히며 이기기 전에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 이건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한국이 수천 년 동안 다듬어온 인간 교육의 정수거든요. 요즘 미국 엄마들 사이에서 확실하게 퍼지고 있는 말이 있대요. 축구도 아니고 농구도 아니야. 태권도부터야.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죠. 한국에서 왔다는데 발차기하고 송판 깨는 그 운동, 아이한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솔직히 무섭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집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아침마다 전쟁이던 등교 준비가 조용해지고 집에 와서는 가방을 먼저 내려놓고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하더래요. 공통점은 딱 하나, 한국식 태권도 교육이었던 거죠. 미국 엄마들이 많은 선택지 중에서 유독 한국에서 온 태권도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미국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많고 돌봄 시설도 충분해요. 그런데도 태권도장은 대체 불가해요. 처음엔 그냥 운동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내보니 이건 운동이 아니라 종합교육 시스템이었던 거죠. 미국의 태권도장은 놀랍게도 한국과 거의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미국 학부모들이 더 빠져버렸어요. 여기서는 누굴 먼저 때리는 법부터 가르치지 않거든요. 대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워요. 먼저 인사부터 공손하게 배우고 타인을 존중하는 법과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까지 가르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강해질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규칙을 배우죠. 이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동양적 해석이거든요. 아이들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통제력과 자존감이 올라가고 또래들과 어울리는 진짜 사회성을 배워요. 특히 엄마들이 놀란 건 사범님과의 관계였대요. 친절하지만 분명하고 다정하지만 기준이 있는 어른. 아이들은 그 안에서 학교보다 먼저 현실 사회를 연습한다고 말해요. 미국 학교 앞 풍경도 이제 낯설지 않아요. 수업이 끝나면 태권도장 밴과 미니버스가 줄지어 서 있어서 아이들을 태우고 바로 도장으로 직행하거든요. 한국이랑 똑같죠.
이게 바로 한국 교육 시스템의 글로벌 확산이에요. 미국 학부모들도 숙제가 제일 골칫거리잖아요. 그런데 태권도장에 가보면 아이들이 이미 조용히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대요. 도장에 도착하면 한국식으로 간식을 먹고 강사와 검은 띠 사범이 지켜보는 가운데 깔끔하게 숙제를 끝내요. 그 다음엔 미술, 게임, 창의 활동까지 이어져요. 이러니까 학부모들이 이건 거의 종합 방과 후 센터다 난리가 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훈련도, 구령도, 인사도 전부 한국어로 배운다는 점이에요.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 침투력이거든요. 부드럽지만 강력한 소프트 파워의 진수죠. 태권도장이면 생일 파티는 기본이고요. 도장벽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대요. 당신이 아이를 데리러 올 때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 이 말 그대로예요. 도장에서 해야 할 건 다 끝내고 집에 와요. 숙제, 운동, 사회성, 규칙, 에너지 소진까지. 그래서 집에 오면 아이들은 바로 씻고 잠들어요. 부모는 저녁 시간을 아이와 웃으며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한국식 교육을 한번 맛보면 끊기 힘든 이유예요. 이게 바로 교육 서비스의 완결성이거든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태권도장 없으면 진짜 못 산다고 해요. 왜냐면 일하는 동안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교육받고, 먹고, 놀고, 성장하는 게 한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니까요. 미국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최소 3군데는 다녀야 해요. 그런데 한국식 태권도장은 원스톱 솔루션이죠. 미국 엄마들의 공통 증언은 아이들 딱 일주일만 보내도 완전히 달라져요예요. 일주일이요. 7일. 이게 말이 돼요? 미국의 행동 교정 프로그램은 최소 3개월은 걸려요. 그런데 한국식 태권도 교육은 일주일 만에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낸다고요. 결국 태권도가 미국을 완전히 사로잡은 건 화려한 발차기나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아니었어요. 한국식 교육이 가진 단단한 중심, 바로 그거였던 거죠. 예의와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자기 통제와 인내를 가르치며 공동체 의식과 감사를 체득하게 하는 교육 철학. 이게 바로 미국이 잃어버린,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교육의 본질이거든요. 미국 교육은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강조해요. 그게 강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약점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약하고 존중과 예의가 선택 사항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한국식 태권도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 조화를 동시에 추구해요. 강해지되 겸손하고 자신감 있되 예의 바르고 경쟁하되 존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동양 철학의 중용 사상이 현대 교육에 적용된 완벽한 사례예요. 미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보세요. 총기 난사, 학교 폭력, 마약 중독, 정신건강 위기. 이 모든 게 결국 자기 통제 능력의 부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감정 조절을 못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식 태권도 교육은 이 모든 걸 다뤄요. 다리 찢기 하면서 인내를 배우고, 송판 깨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품새 연습하면서 집중력을 키우고, 사범님께 인사하면서 예의를 체득하는 거죠. 특히 요즘 미국 아이들은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요.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스크린을 본대요.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공감 능력도 부족하고 집중력도 짧아졌어요. 그런데 태권도장에 오면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 해요. 사범님 눈을 보고 동료들과 함께 움직이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소통하죠. 이게 바로 진짜 사회성 훈련이거든요. 화면 속이 아니라 현실에서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미국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릿, 끈기예요. 엔젤라 더쿠어스 교수가 수십 년 연구해서 발견한 성공의 비밀이 바로 그릿이거든요. 재능보다 중요한 게 끈기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태권도 교육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릿을 가르쳐 왔어요. 한 번 더, 조금만 더, 포기하지 마 이런 말들이 도장에서 끊임없이 나와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릿이 체화되는 거죠.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들이 연간 5만 달러씩 받으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리더십, 팀워크, 자기관리, 목표 설정, 회복 탄력성. 근데 한국 태권도장은 월 100달러 정도 받으면서 이 모든 걸 가르쳐요. 가성비 차원에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승급 시스템이에요. 흰 띠에서 시작해서 노란 띠,
초록띠, 파란띠, 빨간띠를 거쳐 검은띠까지 가는 과정. 이게 단순히 띠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목표 설정과 단계적 성취의 체험이거든요. 아이들은 다음 띠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승급 심사를 통과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죠. 이게 바로 목표, 지향적 사고방식의 형성이에요. 교육학에서 말하는 스캐폴딩, 발판 만들기의 완벽한 구현이죠. 미국 학교에서는 모든 아이가 똑같은 수업을 들어요. 수준별 학습이 있긴 하지만 제한적이죠. 그런데 태권도장의 띠 시스템은 완벽한 개별화 교육이에요.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은 띠를 딴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르치는 시스템. 이게 엄청나게 교육적이에요.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 있잖아요. 검은 띠 아이들은 후배를 가르치면서 자기가 배운 걸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리더십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되는 거죠. 미국 엄마들이 특히 놀라는 게 또 있어요. 도장에서 하는 명상 시간이에요. 수련 전후로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 이게 바로 마인드풀니스 명상이거든요. 요즘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임직원들한테 명상을 가르치는 거 알아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다 명상 프로그램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하고 집중력 높이고 창의성 키우려고요. 근데 한국 태권도 교육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명상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켰던 거예요. 아이들은 도장에서 자연스럽게 명상을 배워요. 마음을 비우고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법을 익히죠. 이게 바로 정서 조절 능력의 핵심이거든요. 미국 정신과 의사들이 처방하는 게 뭔지 아세요? ADHD 아이들한테 약 먹이는 거예요. 리탈린, 아데랄 같은 각성제를 먹여서 집중력을 높이려고 하죠. 근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수면 장애, 식욕 부진, 성장 지연까지. 그런데 태권도 수련은 자연스럽게 집중력을 높여줘요. 약 없이도요. 품새 연습하면서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발차기 연습하면서 타깃에 집중하고, 겨루기 하면서 상대에게 집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집중력 훈련이에요. 미국 교육학자들이 강조하는 게 또 있어요. 신체 활동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요. 운동하면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뉴런의 성장을 촉진한대요. 쉽게 말하면 운동이 뇌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모든 운동이 다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니에요. 단순 반복 운동보다는 복잡한 협응 동작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태권도의 품새가 바로 그거예요. 손과 발의 복잡한 조합, 좌우 균형, 공간 지각, 타이밍 조절. 이 모든 게 뇌를 엄청나게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태권도 배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뇌도 같이 발달하니까요. 미국 부모들이 태권도 배운 아이들은 왜 이렇게 똑똑한 거죠? 라고 놀라는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한국식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 의식이에요. 도장은 단순한 운동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거든요. 선배와 후배,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팀워크를 익히고 배려와 협동을 체득하죠. 미국 사회는 극도로 개인주의적이에요. 내 권리, 내 자유, 내 선택. 이게 최우선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공동체가 약해졌어요. 이웃과 인사도 안 하고 동네 행사에도 참여 안 하고 각자 도생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식 태권도 교육은 공동체를 강조해요. 우리 도장, 우리 선생님, 우리 사범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소속감을 형성하죠. 생일 파티도 함께하고 승급 심사도 함께 응원하고 시합도 함께 나가요. 아이들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경쟁이 아니라 협력, 이기는 것보다 함께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려. 이게 바로 한국 교육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미국 엄마들이 도장 학부모에 참여하면서 놀라는 게 또 있대요. 서로 도와주는 문화예요.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픽업 못해요. 그러면 다른 부모가 우리 애랑 같이 데려다 줄게요. 이러는 거죠. 한국에선 당연한 문화지만 미국에선 신기한 거예요. 미국 부모들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태권도장 커뮤니티에서는 서로 돕는 게 자연스러워요. 한국식 정,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거죠. 최승민 사범님 같은 분들이 대단한 게 28년 동안 한국 교육 철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는 거예요. 미국 문화에 맞춰서 타협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강한 아이보다 올바른 아이라는 원칙을 절대 굽히지 않은 거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지금 그 도장 출신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의사, 변호사, 교사, 사업가가 되었는데 다들 입을 모아 말한대요. 내 인생의 기초는 태권도장에서 배웠다고요. 이게 바로 교육의 장기적 효과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평생을 가는 인성과 태도를 심어주는 거죠. 미국 교육은 단기 성과에 집착해요. 시험 점수, 대학 입학, 연봉. 근데 한국식 교육은 사람됨을 우선으로 봐요. 요즘은 태권도장이 미국 전역으로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중소 도시에 한국식 태권도장이 하나씩은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대기자 명단이 길어요. 입학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한대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입소문이거든요. 우리 애 태권도 보내고 완전 달라졌어. 이게 엄마들 사이에서 계속 돌면서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SNS에도 태권도 하는 아이들 영상이 넘쳐나요. 한복 입고 품새하는 미국 아이들, 한국어로 구령 외치는 금발 아이들.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예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문화와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죠. 미국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돈 내고 보내고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수백억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 동네 태권도장 하나가 더 효과적인 한류 확산 통로예요. 왜냐면 진짜거든요. 가짜 없이,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의 한국 교육 철학을 전달하는 거니까요. 미국 아이들이 태권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져요. 한국어 몇 마디 배우고 한국 음식 먹어보고 케이팝 듣고 한국 드라마 보게 돼요. 태권도가 한국 문화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